신사숙녀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산 사이의 계곡. 마을 전체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하나이다. 오른쪽. 마을 문 앞에는 고대의 강이 가로막고 있다. 방법. 이 강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깊지만 물은 1년 내내 칠흑같이 어두워요. 마을 어르신들이 지나가셨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규칙을 내려놓습니다. 낮에는 당신이 마음대로 강을 건널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걸리면 어두워서 아무도 강둑에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일은 훨씬 적습니다. 밤에는 있다. 강 건너편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은 의지했다. 쿠우키, 쿄키 라고 불리는 작은 나무배를 타고 마을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배를 돌보는 것은 노파였다. 혼자 사는 것.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불렀다. 페리우먼. 할머니가 나한테 말하곤 했어? 이 강이 산자와 죽은 자를 낮과 밤으로 나누는 것을. 낮에는 강이 사람들을 운반합니다. 반대편으로. 밤에는 강물에 유령과 정령들이 옵니다. 하계. 낮에는 사람들을 태워다 준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축적하는 강. 행운. 하지만 매일 밤 그녀의 배는 전쟁에서 죽은 이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 누구든지 탑승할 만큼 대담하다면 밤에 배를 타면 그들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그들은 악령을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강. 그해 추수철에 마을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 일주일 내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실내에 머물렀고,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도 빨간 부두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느 나라 사람과 결혼한 이모가 다른 마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모가 고열이 나서 그랬어. 내려오지 않았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모의 남편의 가족은 매우 산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곳의 약으로는 그녀를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약에만 의지할 수 있었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때 산길은 모두 모래로 덮여 있었고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빨간 선착장으로 가서 강을 건너는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 보트로 강. 그때는 완전히 어두워져서 먹구름이 걸려 있었어. 매우 낮았고 전체적인 풍경은 칠흑같이 까맣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밤에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그녀를 멈춰라. 모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삼가하세요. 사랑하는 언니 꼭 해야 해요.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그 강은 밤에는 정말 이상해요. 수년 동안, 아니. 한 사람은 밤에 감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 운명이라면 그것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번 여행이 그녀의 여동생을 구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나의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럴 때 딜레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번갈아 가며 노력했다. 그와 함께 이유를 설명합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
고개를 들어보니 빨간 차를 운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밀짚 망토를 입고 있었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빛냈다. 이제 막보트 짐을 꾸리고 출발하려고 해요. 집. 마을 가장자리를 지나면서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집에 긴급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내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단단한. 오늘 밤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그것. 지금은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이 매우 조용합니다. 나는 이 강을 지켜보고 있었어. 평생 동안 나는 물과 배를 안다. 내 손등처럼 그건 절대 될 수 없어. 보트. 나는 너를 강 건너편으로 데려갈 것이다. 무료로 안전한 여행을 보장합니다. 집에 가세요. 무사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즉시 거절의 의미로 손을 흔들었고 그녀의 태도는 극도로 단단한. 아니, 너. 어두워지면 강을 건너갈 수 없어요. 이건 규칙이었어.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안 그럴 거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룻배 여인의 미소는 더욱 다정한 그녀의 목소리. 진실된. 언니, 규칙은 엄격하지만 사람은 유연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규칙은 무엇인가? 인생 그 자체. 나는 수십 년 동안 페리를 져서왔고 결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녀의 눈은 솔직했다. 나쁜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에 만족했고 한 번도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이거나 그녀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고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능하시면 내 여동생을 구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 친절을 우리 평생 동안 기억하세요. 전에 떠나던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나에게 천천히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어린아이 같은 눈은 너무 선명해서 그들은 볼 수 있었어.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 오늘 밤에는 잘 지내고 안에 머물도록 하세요. 하지 마십시오. 강둑 쪽을 봐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친척이든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돼. 대답하고 돌아서지 마세요. 그땐 너무 어려서 이해 못했는데 그녀의 말의 의미는 더 깊지만 나는 완벽하게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뱃사공을 따라 마을 가장자리의 강둑으로 갔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채,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 감히 방심하지 못함. 한순간이라도 평소의 강을 건너는 속도를 따라가며 왕복은 그냥 최대 4시간이 소요됩니다. 분명 우리 엄마도 그럴 거야.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날 밤 밤새도록 어머니는 남아 계셨습니다. 완전히 조용합니다. 할머니가 그 위에 앉으셨어요. 침대.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진다. 끝났어 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린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일어났어, 내가 말했지?
밤에 강을 건너지 않으려면 왜 안 그러겠어요? 내 조언을 들어요?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더니 마당으로 나가서 새벽. 지평선의 새벽이 밝아오자 무겁고 질질 끄는 발소리가 마침내 안뜰 문 밖에서 울려 퍼졌다. 각 단계는 느리고 신중합니다. 나의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엄마 옷이 흠뻑 젖었어요.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얼굴도 젖어 있었습니다.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고 눈은 공허했고 그녀는 완전히 생명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밤새도록 밖에 있었나요? 그랬어. 가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다. 눈은 텅 비어 있고 목소리는 약하고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밤에는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커서 배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운전자는 매우 좋은, 여행은 매우 순조로웠고 우리는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드디어 온 가족이 완전히 느꼈어요. 안도하는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너무 미신적이다. 귀신을 옮기는 이야기. 밤에 강을 건너는 건 그저 겁을 주곤 했던 소문일 뿐이었어. 사람들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계속 쳐다보셨어요. 오랫동안 엄마한테 눈살을 찌푸리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스니핑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녀에게서 얼굴 생김새부터 걸음걸이까지 그녀는 나와 꼭 닮았다. 아내와 아이들, 하지만 그녀의 숨결은 잘못된. 확실히 그렇지는 않아.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 당시 아버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할머니가 계속 깨어 계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밤새도록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그랬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살아있는 사람.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외모, 그리고 성격을 가진 어떻게 그들이 내 아내와 아이들이 아닐 수 있겠는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따뜻했지만 그 어린 소녀는 추웠어요. 얼음. 게다가 사람이 잠을 잘 때 밤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호흡. 당신이 보면 오늘 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날부터 엄마는 완전히 변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해가. 이상한. 한밤중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문간에 앉아 계시는 걸 봤어요. 아내.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셨다. 강둑을 향해 열심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 전혀 움직이지 마십시오. 정말 끔찍해 보였습니다. 매번.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마비됩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건마. 왜 앉아?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다. 아주 희미하고 이상한 미소. 따뜻함이나 친숙함이 전혀 없습니다. 엄마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다. 말할 것도 없이 강둑을 향해 또 다른 단어. 할머니는 보면 볼수록 불안해졌고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진실이야.
이건 절대 아니야. 당신 안 해요. 아버지는 아직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때서? 가능. 당신은 바로 내 앞에 있어요. 어떻게 가짜일 수 있지? 오늘 밤. 그것이 거기 앉아 있을 때 주의 깊게 관찰하라. 밤 후 그의 가슴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숨을 쉬지 않았다.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밤새도록 숨을 쉬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 밤 아버지는 일부러 조용히 깨어 계셨습니다. 집안에서 관찰. 밤은 조용했고 집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어머니가 앉으셨어요. 문 앞에서 온몸이 굳은 그녀. 가슴은 납작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호흡의 신호. 우리 엄마는 그랬어. 차갑고 생명이 없는 조각상. 아버지는 순식간에 온몸이 차가워지셨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할머니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는 마을 모퉁이에 있는 빨간 선착장으로 달려가셨다. 홍등과 운전사를 찾으러요. 하지만 빨간 부두는 비어있는 나무배는 여전히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해안으로 그 널빤지는 깨끗하고 하지만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운전을 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일찍 일어난 마을 사람. 아버지에게 말하되 배를 몰던 여자가 떠났느니라. 새벽 전에 그녀. 하루로 노를 저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나 언제 돌아올지 잡아지는 돈이 없었어요. 선택은 하지만 의심과 실망으로 가득 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전작보다 더 무섭다. 첫째, 모든 집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가 죽었어요. 밤새.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밤 정확히 자정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안뜰 벽 밖에서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물 절단 기계의 소리. 집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다. 그동안 매일 악몽을 꾸고 밤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나는 매번 일어나니 식은땀이 흠뻑 젖어 있다. 내 꿈에서는 항상 그래요. 같은 장면. 고대의 강은 칠흑같이 검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보트가 표면에 떠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어요. 보트에 서 있는 사람들 한 명은 뱃사공이었고 천천히 노를 젓는다. 다른 사람. 우리 엄마예요. 꿈속에서 엄마가 지켜주셨는데 울고 끊임없이 손을 뻗는다. 나한테는 가지 마세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사람 내 자리 차지해 날 떠나지 마. 여기. 샤오지우, 빨리 도망쳐. 나는 그 악몽을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눈에서는 즉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뒤 조용히 말했다. 확실히 어젯밤에 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 그냥 우리 모두였을 뿐이야. 우리가 본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할머니는 특별히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이모 남편 집에 문의해서 정확히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메신저는 급락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얼음 쉬면. 이모님이 직접 그러셨는데 어머니는 그날 밤 전혀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문이 닫혀 있었는데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약이나 옷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즉시 얼어붙었고 온몸이 돌아갔다. 차갑고 마음은 텅 비어 있다. 우리 엄마라면? 그녀의 집에 가지 않았고 그날 밤 그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뱃사공이랑. 그날 밤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돌아온 이 사람은 누구였나요? 한밤중 문을 살짝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앉아 계시던 어머니.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 즉시 불이 붙었고 그녀는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도착했어.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도착했어. 우리 할머니. 겁에 질린 그는 즉시 문을 열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구도 밖에 나가면 안 돼. 하지만 그녀는 끝나자마자 오래된 나무 문보다 말하다. 띠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밖이. 문은 텅 비어 있었고 영혼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젖은 웅덩이만. 지상에.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일어나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다. 그녀가 똑바로 걸을 때 그녀의 발에는 먼지 한 점도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아버지가 급하게 앞으로 어머니를 뒤로 끌어내려고 했으나 그가 그녀의 팔을 만지자 그는 즉시 잡아당겼다. 떨어져 있는 그녀의 팔은 뼈까지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전혀 온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겁나 추워. 아내. 일어나. 누구세요?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얼굴이. 나는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 다른 이상하고 무서운 미소가 번쩍였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쳐다보지 않았고 내 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리틀 지우야, 나랑 같이 가자. 거기 너무 추워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우리 할머니. 즉시 나를 그녀 뒤로 끌어당겨 보호해 주었어요. 꽉 쥐고 문을 향해 소리쳤다. 보트우먼, 뭘 원하세요? 아르.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강탈하기도 했어? 거기에 있나요? 예의가 남았어? 깃대 뒤에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뱃사공. 다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몸을 웅크리고 할머니의 드레스에 꼭 달라붙어 내 살을 파고드는 손톱.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는 문 뒤에 있는 쇠삽을 집어들고 그것을 맞고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아내를 돌려줘. 는. 뱃사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돌려주나요? 우리는 무엇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강을 건너려면 돈을 내야 해요. 빨간 돈, 그게 규칙이야. 그녀의 수명. 보트 티켓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 몸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반환되지 않습니다. 청력. 그 말에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말.
며느리는 낮에도 건강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빈 껍질. 엄마는 천천히 손을 들고 가리켰다. 마을 가장자리를 향해. 그녀는 낮에도 살아있었어. 하지만 밤에는 유령이 되곤 했어요. 는. 빨간 머리 여자는 이미 자정이 오늘이라고 말했어. 사선. 아니면 그녀가 다시 고통을 겪게 되거나 강 혹은 가장 강한 사람. 집에서 그녀의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후회.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문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달려오려고 했으나 할머니는 그를 꼭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서두르면. 나가면 너 자신만 희생하게 될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하나? 그녀가 끌려가는 걸 지켜보나요? 아버지의 눈은 그랬다. 충혈, 식은땀 섞인 눈물. 그의 얼굴 아래로 스트리밍.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시선을. 단호해집니다. 는. 빨간 머리 여자는. 그녀는 감히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해.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늙은 여자.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강력한 것, 우리 조상들은 한때 살아있는 영역과 삶의 영역 사이를 여행했습니다. 죽었어. 이 말을 한 뒤 할머니는 그녀의 소매에서 벨이 울렸다. 보트우먼, 그러지 마세요. 행운을 빌어보세요. 당신은 경비. 당신의 강. 나는 나만의 길을 걷는다. 우리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감히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오늘 밤 내 며느리 머리는 내가 돌릴게. 100살 된 악마가 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배를 흔들었어요. 손. 엄청나게 놀랐던 뱃사공. 거만하라. 갑자기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다. 그녀는 녹은 철 같았어요. 그녀의 몸 전체가 뒤로 던져졌고 나무 줄기에 부딪히는 소리. 즉시 그녀의 옷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너. 불쌍한 노파여. 당신은 감히 망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야. 뱃사공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분명 타격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운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떠나고 싶어. 이 집은 강력한 기운으로 보호됩니다.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무엇이 좋은지 안다면 너 빨리 풀어줘. 뱃사공의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다.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없는 경우 동정심, 내가 무자비하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3일 안에 아무도 오지 않으면 고대의 강이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이 마을 전체를 물에 빠뜨리면 온 가족이 고생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직후 어머니는 문 앞에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그녀를 껴안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내여, 아내여, 일어나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어머니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시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예전의 밝기. 아버지를 만나다. 그녀를 안고 있는 그녀는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왜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걸까? 벌써 아침인가? 아버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녀를 꽉. 그것. 아침이야, 아침이야. 이제 다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할머니는 그다지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쓰러졌다. 의자에 앉아 가쁜 숨을 쉬며 그녀의 눈.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우리는 뱃사공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그 사람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가다. 다음 날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문을 닫으셨고,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사건으로 인해 뱃사공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놔주지 않을 거야. 그 뱃사공은 결심했다. 누군가의 삶. 그녀는 강을 지키고 있었다. 100년 동안 오로지 의지에만 의지해. 그 규칙을 따르다가 이제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녀는 분명히 찾을 것입니다. 복수. 그녀는 내 방송에 방금 등장했어요. 어머니의 꿈, 만약 우리 왕 가족이 가까운 친척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곤 약속한다. 우리 마을의 3대에 걸쳐 행운을 빌어주세요. 아버지는 즉시 일어섰다. 아니요. 누군가 가야 한다면 내가 갈 것이다. 나는 장남이다. 아픈. 이 책임을 져라.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와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나는 문 밖에 서서 다 들었는데 칼에 찔린 듯 가슴이 아팠다. 당시 나는 고작 7살이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 꿈속의 목소리. 뱃사공의 위협은 모두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대의 왕 가족은 가장 탄력 있고 가장 적합한 희생입니다. 나는 할머니 앞으로 나아갔다. 할머니. 날 보내줘.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나를 붙잡고 흐느끼셨다. 통제할 수 없게. 당신을 보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서 내 몸을 바쳐라.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리석은 자식아, 가거라. 그렇게 되면 죽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한 번도 방법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하세계와 필멸의 세계 사이를 여행하시나요? 당신은? 그렇죠. 가르쳐주세요. 그것을 하는 방법?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할머니의 차갑고 무자비한 눈에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그녀. 마치 그녀가 자기를 보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어린 자신. 그날 밤 할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부모님과 나를 이끌었어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고대 강으로. 그만큼 강물은 여전히 잉크처럼 검었고 파도가 해안을 덮쳤고 낡고 낡은 나무배가 조용히 정박해 있다. 거기 뱃사공은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좌석. 배의 뱃머리에서 그녀는 손에 긴 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음악 부리가 다가오는 걸 본 그녀는 누렇게 변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난 너희들이 다 올 줄 알았어. 이 소년의 삶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럴 것이다. 배 바닥을 채우기에 딱 좋아요. 아버지가 그러시려고 했어요. 무작정 달려가는데 할머니가 붙잡아 주셨어. 뒤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왔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거래. 공정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이를 보자. 몇 마디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단어. 다 끝나면 바로 아이를 맡길게요. 배 위에서 의 뱃사공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았다. 우리 겉으로는 우리의 속임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줄게. 차 한 잔 마칠 시간이야, 엄마. 그녀에게 달려가 울면서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놓아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다. 내 옆에 있는 그의 눈은 붉어지고 부어올라 있었고 그의 주먹은 너무 꽉 쥐어 금이 같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속삭였다. 엄마, 우리 집에 오면 아빠를 잘 보살펴야 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돌봐야 해요. 우리 엄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냥.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옆에 기댔다. 내 귀에 몇 마디를 속삭였다. 낮은 목소리. 내 동공은 즉시 수축되었습니다. 나는 쳐다보았다. 믿을 수 없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가득 찬 눈빛. 기억하세요? 10시까지 눈. 나머지는 남겨두세요. 그녀에게. 인내심을 잃은 뱃사공.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보트에 타세요. 한 번 건너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해 걸어갔다. 보트. 그녀는 다시 웃으며 기계를 들어 올렸다. 배에 올라 배를 해안에서 밀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즉시 눈을 꼭 감고 할머니를 떠올리며 내 머릿속의 가르침. 하늘과 땅은 끝이 없습니다. 차용. 혈액을 통로로 삼아 우주의 법칙을 도구로서의 몸. 나는 투덜댔다. 이빨이 나고 손가락이 찢어졌고 손가락에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보트 판자. 동시에 해안에서는 할머니의 맹렬한 울부짖음과 비명이 울렸다. 운전자. 그녀는 개 같은 눈을 크게 뜨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 단지 그녀의 할머니가 은행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어쩐지 그녀의 손에는 차갑게 빛나는 칼이 나타났고 가슴속으로 힘차게 뛰어들고 있었다. 아니, 아버지는 한마디를 하셨다. 가슴 아픈 고통의 비명. 운전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즉시 변경되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떻게? 감히 당신은 자신의 심장의 피를 사용하여 파괴하려고 합니까? 내 보트. 너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나의. 할머니 입에는 피가 가득했지만 웃고 계셨어요. 기운차게. 우리 왕 가족은 매우 힘든. 당신이 원한다면 내 손자에게 해를 끼치면 넌 물러서야 할 거야. 내 시체가 먼저야. 보트 판자가 맹렬하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는. 여성 운전자가 비명을 질렀다. 테러. 그녀의 몸은 아래에서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은 태양.
당신은 내 기반을 망쳤습니다. 내가 유령이 되어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고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내가 유령이 되어도 난 내 배 밑바닥에 누울 거야. 내가 감히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다시 강을 건너세요.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 나무 보트. 완전히 부서져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 눈을 뜨고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얕은 둑, 완전히 젖어 있음. 돌아서 보니 아버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시고 죽은 할머니를 안고 울고 있어요. 상심하게 나는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그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내 것과 동시에 제거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그 뱃사공. 이후 마을에서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 그 배는 또 다시 뱃사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대강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러나 밤에는 감히 그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세요. 다시.